안녕하세요. 조홍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인쇄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인쇄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인쇄 과정에서의 어떤 그 뭐 후가공이라든가 뭐 재판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조금 그 생소할 수 있는데 강의를 좀 듣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인쇄 부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제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인쇄라는 것이 어떤 순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인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뭐 컷이나 인디자인 프로그램 가지고 뭐 원고를 만든 다음에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 주세요 하고 맡기면 이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쇄의 순서. 디자인한다, 맡긴다, 찾는다. 이런 3단계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쇄소에 의뢰를 하면 인쇄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러면 그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잡한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과정이 축소가 된 거죠. 또 최근에는 이러한 인쇄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변하면서 인쇄판이 없이도 빠르게 전자 출판할 수 있는 인쇄로 우리가 프린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디지털 출력도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면서 뭐 비용은 더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지고 품질은 좋아지는 뭐 그러한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쇄 순서 그러면 우리가 평판 인쇄. 자, 평판 인쇄 중에서도 뭡니까? 옵셋 인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획에 관련한 부분인데 기획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는 개념, 자, 계획은 뭡니까? 목표죠, 목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한 사전 준비, 그게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선정이 되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한다? 기획. 그래서 그 기획된 걸 바탕으로 뭐 하죠?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디자인 작업. 근데 보통 요즘에 이제 디자인 작업은 뭐로 하죠? 컴퓨터 그래픽. 뭐로 한다? 컴퓨터 그래픽. 자, 컴퓨터 그래픽의 의미는 뭡니까?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그래픽, 그럼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리는 거죠? 컴퓨터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림 그리는 거에 뭐가 되는 거야? 도구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컴퓨터가 없을 땐 다 수작업을 하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판을 만들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하튼 이 컴퓨터로 인해서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서 DTP라는 말이 있습니다. DTP, 데스크탑 퍼블리싱. 그래서 책상에서 모든 인쇄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데스크탑 퍼블리싱. 그래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에서 디자인하고 인쇄소에 맡기면 실제 출력이 인쇄가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D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DTP를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런 그 컴퓨터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DTP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런 DTP를 통해서 공정이 단축되고 원가가 절감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컴퓨터로 직접 인쇄하는 디지털 인쇄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면 그걸 교정해야 되겠죠. 원고 교정. 그러면 이제 사실 선생님도 책을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이 책을 썼지만 제일 이제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오타와 오답 또는 이제 좀 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정을 해요. 선생님도 교정하고 또 출판사에서 교정을 전문을 하신 분들이 교정하는데도 나와요. 그리고 또 제대로 했는데도 이제 우리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실제 디자인을 할 때 그때도 또 오타가 또 나오고 또 교정했는데
분명 했는데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비싼 인쇄 같은 거 있잖아요. 양이 많고 고가 인쇄를 할 때 만약에 이 그 교정이 잘못돼서 오류가 있는 상태로 인쇄를 해버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여러 단계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교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정기는 이러한 오타도 발견하고 오류를 발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쇄되었을 때의 그 인쇄에 가장 근접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트해서 보잖아요. 근데 프린트를 보게 되게 되면 실제 인쇄와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사용되는 잉크는 인쇄 잉크를 사용해서 실제로 인쇄됐을 때처럼 나오는 그러한 그 형태로 나오게 해주는데 그걸 우리는 교정기라고 합니다. 교정기. 실무에서도 교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좀 비싸죠.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고가의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는 이 교정기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데스크탑 퍼블리싱 DTP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위지웍, 그래서 what you see, what you g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는 대로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what you see, what you get.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컴퓨터 그래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줬던 대로 출력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를 실제로 인쇄했을 때 화면에 본 거와 똑같은, 물론 형태는 다 똑같고 기본적인 색상도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 출력을 했을 때 약간 명도와 채도, 뭐 색상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 그래픽, 특히 디지털 요 인쇄시 가장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본 what you see, what you get, 위지웍이지만 실제 보는 그대로 출력이 되지, 인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일러스트고요. 사진에 관련한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을 작업합니다. 근데 일러스트랑 포토샵 가지고 인쇄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글자를 쓰게 되면 이 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뿌연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두껍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디자인, 페이지메이커, 쿼크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의 어떤 구현 방식이 바로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지금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립이라는 게 있는데, 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출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요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인쇄기와 컴퓨터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 정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DTP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원고를 다 교정하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파일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자, 인쇄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든다? 인쇄판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인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판이에요, 판. 물론 다 중요하지만 판이 중요합니다. 왜? 그 판이 있어야 그 판의 모양이 종이에 전이가 돼서 여러 장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뭐에 대한 평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인쇄판을 만드는 방식인데, 자, 인쇄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인쇄판을 만드는 인쇄판을 만들기 전에,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빠져본 게 뭐냐 그러면은, 자, 판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필름 출력입니다. 뭘 한다고요? 필름 출력. 얘네들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한다? 그럼 필름 출력이라는 걸 합니다. 자, 필름 출력이 뭐냐면, 우리 인쇄하려면은 네 가지 옵셋 인쇄 같은 평판은 C판, M판, Y판, K판 이렇게 네 가지의 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판 출력 만들어야 되고, M판 만들어야 되고, Y판 만들어야 되고, K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필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필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파일을 우리 저 필름을 출력해내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에
얘네를 걸어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의 필름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저기 사진 우리 찍을 때 사진 필름 나오듯이 큰 이만한,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필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그 이미지들이 있죠. 보통 이제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자, 네거티브 이렇게 돼 있죠.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게 뭐죠? 반대된다는 거죠. 포지티브는 그대로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필름 자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한 필름으로 나오게 되죠. 일단 필름은 포지티브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포지티브가 네거티브가 되고, 네거티브가 다시 포지티브가 되고, 이런 식인데, 이건 좀 다 다른데, 일단은 이러한 필름이 있어요, 필름. 자, 필름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인쇄판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는 곳이 다 옛날에 이제 충무로에서 했었죠. 요즘 이제 충무로가 이 파주 쪽이랑 뭐 이렇게 되면서 충무로가 많이 옛날보다는 인쇄소나 이런 곳이 많이 줄었지만, 뭐 예전에는 거의 뭐 충무로 와서 다 했었는데, 충무로에 가게 되면 인쇄소도 있고 이러한 필름을 출력하는 것도 있고 인쇄판을 만들어주는 분도 있고 또 그 후가공하거나 또는 제책하거나 이러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이제 그 인쇄하러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파일 가지고 이렇게 웹하드에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외장하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외장하드를 들고 가서 어디에 가요? 필름 출력실에 가야 됩니다. 그 외장하드를 주면 이따 뭐 몇 시간 오세요 그러면 그 출력을 해주죠. 그럼 필름 들고 어디를 가요? 인쇄판을 만들러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인쇄소에 가서 맡겨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필름이 출력되면 또 그거 가지고 확인을 또 하죠. 본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최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뭐 컴퓨터 상에서도 해야 되고 출력해서도 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필름이 출력됐을 때조차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가의 인쇄일 때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필름을 만든 걸 가지고 인쇄판을 만드는데, 인쇄판을 만드는 기계는 보통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여러 개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쇄판을 이렇게 인쇄 그 필름을 넣고요. 여기다가 인쇄판을 놓는데, 인쇄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알루미늄판 같은 판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 감각 물질은 뭐냐 그러면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죠. 우리가 이게 사진술과도 같습니다. 사진도 보면 필름 있죠, 필름. 필름을 뽑아서 인화지가 뭐예요?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사진 종이 있죠? 사진 종이에 감각 물질, 빛이 반응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위에 필름이 놓고 그 필름 사이로 빛을 쬐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이었다. 그럼 빛이 쫙 쬐지면 요 색깔은 어떻게 반사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투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빛을 쬐은 부분과 안 쬐준 부분이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빛에 반응하면서 여기에 똑같이 모양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뭐 색깔이 다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인데 보통 파란색 판에 이렇게 회색으로 그림이 쫙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C판, M판, Y판, K판 4개의 판을 제작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재판 그럽니다. 재판은 뭐야? 판을 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 재판술과도 거의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었겠지만 우리 그 반도체에 아주 그 조그만 반도체에 뭘 만들어요? 여기 회로를 만들잖아요. 그 회로를 사람이 그 자그만 것에 다 그릴 수가 없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여기 감각물질 발라놓고 빛을 쬐은 다음에 여기에 자동으로 어떻게 모양이 그려지게. 그래서 그 회로가 아주 정밀하게 그려지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지금 평판에 대한 얘기했지만 이거 요즘에 이제 옛날에 볼록판이 이런 건 깎아 만들거나 뭐 이랬지만 지금은 다 이러한 빛에 의해서 산화시키거나 하는 방식을 가지고 판을 제작을 합니다. 볼록판이든 오모판이든 그라비아든 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인쇄기에다가 걸게 되죠. 자, 그리고 인쇄기에 건 것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출력한 종이에다가 뭐랍니까? 후가공 또는 표면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여러분 제작을 인쇄가 이루어집니다. 맡긴다, 찾는다가 아니라 일단은 인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이 필요하다. 판을 제작해야 된다. 근데 특히 옵셋 인쇄, 자, 평판 인쇄에 판을 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필름이 필요하다. 그 필름은 CMYK 네 가지 필름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위에다 놓고 필름을 하나 놓고 밑에다 판을 놓는데 감각 물질,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는 뭐 알루미늄 판에 있는 위에 빛을 쬐면 그 필름을 통과한 그 모양이 여기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판을 어떻게 인쇄기에 걸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교정 관련해서 한번 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교정을 하게 되면 원고 교정이라 그래서 이러한 표시가 되는데 선생님도 이제 책을 쓰게 되면 책 사이에 우리 교정팀들이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사이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 글자 사이에 이런 표시를 한다든가 수정, 뭐 끌어올리기, 붙이기, 자리 바꾸기, 줄 삽입, 뭐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들여쓰기, 줄 바꾸기, 삭제하기, 줄잇기 이러한 표시로 하는데 꼭 뭐 이걸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뭐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만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인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교정할 때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표시를 했고 교재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법 판을 만드는 방법이죠. 자, 판을 만들 때 보면은 뭐 볼록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평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목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쇄 방식은 뭐다? 평판 인쇄법이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각각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무엇을 평판 인쇄, 이 평판 재판법만 외우십니다. 얘들만 외워요. 일단은 이렇게 얘네들만. 그래서 남백판, 평요판, 다층평판, PS판, 와이프홈판, 다이렉트 재판 이렇게만 일단 외우십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일단 축제되느냐? 다음 중 재판법 중 평판 재판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판 재판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만 외우면 얘네 뺀 나머지는 아니잖아. 그죠? 얘네만 외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요. 남편이 바람피다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남편이 바람피다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남편이 바람피다 왔다. 참, 이렇게 외워야 되는 현실이 남편이 바람피다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남백판, 편은 평요판, 바람피다, 피다는 PS판, 다는 다층평판, 그 다음에 왔다의 와는 와이프홈판, 다에는 또 다이렉트 재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연결해서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 왔다 평판에 사용되는 애가 그렇다. 이렇게 일단 아시고요. 남백판, 평요판, 다층평판, PS판, 와이프홈판, 다이렉트 재판 얘가들이 이제 뭐다? 평판에 속한 애들인데 평판 재판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판에다가 뭘 발라요? 감각 물질을 바르는데 감각 물질을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얘네 종류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일단 한 번씩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PS판. 뭐라고요? PS판. 왜 중요하느냐? 거의 PS판을 많이 쓰거든요. PS판은 뭐냐 그러면 알루미늄 판에 이렇게 막 움직여요. 판이 막 접히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곡면처럼 이렇게 막 꺾여지는데 거기에 뭐예요? 필름을 통해서 여기에 상을 맺히게 해주는 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필름, 알루미늄 판에 감각물질을 발라서 사용하는 이 필름 판을 우리를 많이 쓰는 게 뭐다? PS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판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하죠. 이 판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뭐 오모판이나 이 볼로판 같은 경우는 특히 오모판 같은 경우는 판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평판은 상당히 어때요? 쉽게 판을 만들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또 보존도 가능하고요. 네,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PS판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뭐 이 PS판을 산화 처리했을 때, 뭐 양극산화 처리된 PS판은 또 어떤 특징이 뭐냐, 양극산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 전기분해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 자체가 상당히 내세성도 좋아지고 더 망점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건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감각 물질에 뭐가 발라져 있는, 알루미늄 판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PS판을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대부분 이 볼로판도 그렇고 오모판 잘 쓰진 않지만 얘네들조차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 사진 재판법, 필름을 놓고 빛을 쐬고 밑에 판이 빛에 의해서 산화되도록 하는 방식. 예, 그래서 볼로판도 마찬가지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볼로판의 과정, 그럼 판 연마, 광강액 처리, 판에다가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 놓고 강강액을 바르고 빛을 쬐고 현상이라는 게 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버닝하고 부식하고 완성한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다음 중 볼록판이 아닌 것은, 그럼 요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다음 중 평판이 아닌 것은, 그럼 얘네 빼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 평판 재판법에 있는 애들 외우셔야 되죠. 어떻게 외운다? 남편이 바람 피다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 남백판, 평요판, PS판, 다층평판, 왔다, Y폼판, 다이렉트 재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PS판, 얘는 알루미늄판에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그러한 판이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판이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 이 PS판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름이 필요합니다. 필름을 위에다 놓고 빛을 쬐서 판에 필름에 통과된 빛에 의해서 상이 맺히게 되고 CMYK라는 내장의 필름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어디 가는 거죠?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인쇄기예요. 자, 인쇄기를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네 개의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인쇄소에 가잖아요. 그럼 이만 하나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네 개의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앞통이라는 원형 형태 이렇게 긴 이거 뭐라 그래요? 하여튼 요 실린더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브랑켓이라는 실린더가 있고, 인쇄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인쇄판 요게 뭐냐면 우리 알루미늄 판 있죠? 알루미늄 판 아까 우리 PS판 있잖아요. 걔를 요 인쇄판에다 걸어요. 이렇게 판에다가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판에다 딱 이렇게 건다는 거 이렇게 감아 놓는다는 얘기죠. 우리 윤전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시면, 자, 일단 먼저 인쇄기에 있어서 5가지 장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급지 장치입니다. 요 끝에 종이가 쫙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전지가. 그러면 급지 장치 종이가 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인쇄판에 판을 걸어 놓은 위쪽에다가 잉크를 발라요. 그러니까 잉크가 공급되는 잉크 공급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인쇄기에 그러면 잉크가 잘 달라붙고 마르지 않도록 급수 장치, 물을 여기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급수 장치 또는 습수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이렇게 먼저 여기 보면 K, 그 다음에 CMY죠. C. 자, 우리가 여기 보면 C, M, Y, K인데 이 순서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보통 여기는 이제 Y, 여기는 M, 여기는 C, 여기는 K.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르지만 보통 요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가 통과하면서 각각마다 이게 그 인쇄를 할 때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망점이라 그래요. 망점. 그 망점. 그래서 그 망점이 점으로 찍혀지면서 얘네들이 각각 서로 다른 각을 가져요. 그래서 얘를 통과하면 이제 검은색 모양만 나오고, 얘를 통과하면 그 위에 청이 들어가고, 그 위에 적이 들어가고, 황이 들어가면 완성된 이미지가 완성돼서 배지 장치, 여기에 종이가 쫙쫙쫙쫙쫙 쌓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크린 선수라는 거, 요 시험 많이 나오는데, 인쇄할 때 우리 스크린 선수라는 걸 맞추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선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인쇄물과 종이가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이제 선수예요.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무조건 스크린 선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종이랑 인쇄물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쇄할 때 어떤 그 가늘기 정도인데 그걸 수치로 나타낸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LPI 뭐예요? 인치 퍼, 라인 퍼 인치, 1인치 안에서의 라인, 스크린 선수 이걸 나타내는데 보통 스크린 선수에 따라서 이렇게 스크린 선수가 높아질수록 그 이제 좀 그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볼로판 같은 경우는 이제 150선 이상, 150선 이하. 그다음 그라비아. 그라비아는 뭐죠? 공판 인쇄죠. 공판 인쇄는 105에서 175선 정도. 그래서 단위는 LPI도 쓰기도 하고 그냥 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판 인쇄는 175에서 200선 정도의 스크린 선수를 사용한다는 거. 그 교재에도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150, 175, 200선은 극상 아트지, 고급 미술 인쇄할 때의 선수. 그리고 120, 133, 150선은 아트지, 일반 우리가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선생님 교재 같은 책을 만든 그때 인쇄할 때 쓰는 선수가 보통 105에서 175선 그 사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일단 뭐 방법이 없죠. 외워야 되겠죠, 그죠? 예,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스크린 선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쇄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서 이게 쫙쫙쫙쫙 이렇게 뭐가 됩니까?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요쪽에는 건조를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잉크 자체에도 건조를 빨리 해주는 첨가제가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빠른 시간에 아주 지나갔다가 여기에서 마르지 않으면 종이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쌓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그래서 앞에 인쇄 잉크 할 때 택이라는 거 배웠었죠. 택. 자, 그래서 하나의 이 인쇄기도 이걸 다루시는 분이 하나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 인쇄 잉크를 다루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인쇄할 때 중간에 어떤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속도도 막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계 장치들이. 그리고 이 기계 장치가 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용해서 이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 장치는 5가지. 급지 장치 종이가 들어가고요. 인쇄 장치는 요거죠. 인쇄판, 블랑케, 앞통. 그리고 급수 장치는 여기 물이 들어가는 장치. 잉크 공구 장치는 요 위에다 잉크 주고요. 배지 장치는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장치. 그래서 인쇄기에 5가지 장치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재책 공정과 표면 가공. 자, 일단은 이제 종이가 나오게 되면 종이가 나오잖아요. 종이가 이제 여기 쌓이는 종이가 나오죠. 그럼 얘는 그냥 종이에 잉크만 묻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종이의 그런 그 어떤 품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팅돼 있다든가 뭐 음박, 금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책으로 또 만들어야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인쇄가 되게 되면 이렇게 전지로 인쇄가 됩니다.
그럼 이 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거든요. 우린 그걸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도 해야 되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후가공과 그다음 표면 처리라든가 또 제책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시험 문제 또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순서대로 제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자, 제책 공정은 이제 책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인쇄한 종이를 제책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판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랬죠? 제판 그랬죠. 책을 만드는 과정은 제책 공정이라고 합니다. 제책. 제판 만드는 거를 우리 소부 과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일본어인데 뭐 소부하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그냥 제책이란 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현장에서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예. 일단 제책 공정이라는 건 책 만드는 건데 이러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인쇄지를 준비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뭐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단하죠. 예, 절단합니다. 절단해야죠. 예, 우리 절단하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다 이제 기계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이 손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으로 책을 만드는데 중간 단계에서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래서 생활의 달인인가 거기 보니까 제책에 있어 달인이에요. 그래서 책들을 촥촥촥 그렇게 기계에다 걸어 놓는데 오우 엄청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뭐 인쇄의 과정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해봤지만 뭐 대부분은 거르치 사장님들한테 맡기는 거였지 이런 걸 제가 다 해본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쇄를 이제 보통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매체 중에서 특히 인쇄 매체를 많이 다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편집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 인쇄 매체와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냥 앉아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내가 어떠한 그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요. 이 인쇄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좀 더 나은 그런 그 품질의 디자인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인쇄소 사장님과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뭐 친하면 이렇게 그 인쇄기가 인쇄됐을 때 나오는 색 이렇게 팔레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 여하튼 과거에는 이제 필름도 직접 뽑으러 다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이러한 공정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디자인 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쪽 인쇄 매체 쪽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매체가 바로 인쇄 매체겠죠. 요즘에는 뭐 인쇄 매체보다는 그래도 영상 매체나 이 디지털 쪽이 많이 더 시장이 큰데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인쇄 매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제책을 만드는 순서. 자, 그래 나눔 절단은 절단하자는 얘기고요. 접기라는 것은 이제 절단된 종이들을 말 그대로 책 만들기 필요하게 접어 놓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족 접기라는 게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요렇게 세 가지. 단족 접기, 쪽 맞추기, 면지 붙이기. 이거 다 후가공이에요. 책 사이에다가 말 그대로 그 그림이나 컬러 사진, 소표지 같은 거를 따로 끼워 놓는 그런 것들을 단족 접기라고 하고요. 쪽 맞추기라는 건 말 그대로 제대로 순서대로 맞췄는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묶음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정합 또는 장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순에 맞추도록 기계에 걸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 놓는 거를 우리는 쪽 맞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합기라는 기계거든요. 요때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면지 붙이기는 우리 책 앞면에 보면은 페이지 보면은 그 이 속지와 겉지가 하나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붙여지는 그 이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낱잔 제책이라 없는데 그 책과 책 사이에 이렇게 통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면지 붙이기. 그래서 속장과 겉장이 서로 하나로 이렇게 맨 앞장과 뒷장에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튼튼하게
내구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 외에 이제 실매기, 실로 매거나 철사로, 보통 책들을 만들 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책을 연결할 때 여기 실로 묶거나 철사로 묶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르기. 이제 고른다는 건 누름기계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종이들이 좀 부풀어 있는 것들이 꾹 누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등거침과 다듬절단. 말 그대로 이제 그 규정에 맞게 뭐예요? 딱 굳히거나 자르거나 하는. 그리고 마구리 장식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어떤 끝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쇠 같은 것도 껴져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구리 장식, 책 끝 장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내기, 그 다음에 베킹. 이게 그거네요. 이제 언저리 같은데 이렇게 원형 자체 이런 해주는 거고요. 저 마구리 장식이라는 거는 원형 내기가 선생님 이렇게 원형 내고 베킹하는 그것은 이렇게 마구리 장식이라는 것은 금박이나 뭐 대리석 무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외관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을 마구리 장식을 하고요. 원형 내기와 베킹은 이게 끝을 원형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베킹 껴 넣는다든가 표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표지를 싸고 뭐 이런 과정을 해서 재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 만들 때도 보면 실제 그 책 만드는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데 가보면 재책 공정 나오는데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책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는 단족 접기, 쪽 맞추기, 면지 붙이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뭐니 이거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는 순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보통 요 중간에 있는 그 것들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단족 접기, 쪽 맞추기, 면지 붙이기 요 정도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책을 만드는 방식, 이 재책 방식, 이 재책의 종류,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재책의 종류. 자, 이 재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책. 우리 책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고, 재책의 종류인데, 이 재책이라는 건 뭐예요? 책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는 애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교재에 보시면 돼요. 보통, 책을 만들 때 이제 그 종이들을 엮어야 되잖아요. 그죠? 엮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을 바르고 실로 묶거나 철사로 묶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이 한 장 한 장에 뭐 풀이나 접착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낱장, 철을 이용하는 게 중철. 그리고 뭐 반양장이니 양장이니 무선책이니 이런 애들은 특히 양장 같은 경우는 이 커버를 씌워주는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실이나 철로 묶어서 겉에다가 양장을 씌우는 방식이에요. 그 외에 다 비슷하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장, 무선철, 호부장, 그 다음 전통 재책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양장을 만들 때 그 커버를 씌웠을 때에 따라서 책등, 우리 책 있잖아요.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세네카라 그러는데 요거 세네카라 그럽니다. 실무에서는 세네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세네카 굵기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나? 하여튼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나는 실무 가서 배우시고 요 세네카를 책등이라고 합니다. 이 책등이 완전히 밀착돼서 타이트하게 딱 붙은 거를 타이트백이라고 하고요. 이 사이가 약간 이렇게 공간이 뜬 거, 빈 등을 홀로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표지의 등에 풀이 밀착시켜 붙인 걸 타이트백이라는 반면 속장과 등 사이를 밀착시킨 거, 속장과 등 사이. 얘는 표지와 등이고요. 얘는 속장과 등입니다. 플래시블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장을 만드는 3요소, 요게 요즘에 또 출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기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산업기사도 어렵게 낸다면 여기 나올 수 있겠죠. 예. 보통은 양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호부장, 그 다음에 뭐 요 정도가 출제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방식,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쇄에 있어서는 판이 되게 중요하죠. 그 판을 제작을 해야 그 판이 뭐가 됩니까? 종이에 이제 그 판의 모양이 전이가 되죠. 그래서 특히 평판, 옵셋 인쇄에서는 판을 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필름이 필요하다. 그 필름을 출력해서 그에 빛을 쬐고 알루미늄 판에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고 그 빛이 감각물질에 반응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C판, M판, Y판, K판 이렇게 네 가지 판이 나오면 인쇄기에다 걸어서 인쇄를 하고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이런 제책 과정도 있고 또 후가공이라는 것도 한다 했었죠. 또는 표면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종이 위에다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표면에다가 뭐 필름을 입힌다든가 코팅을 한다든가 칠을 한다든가 그래서 표면 가공 방정식들이 이렇게 나와요. 칠을 한다든가 보통 칠, 광택, 니스칠, 비니칠 그 다음 필름 같은 것들을 발라버리거나 하는 그 필름 접합 방식 그 다음에 왁스칠 같은 그러니까 칠이나 바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어떤 게 좋냐면 광택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에 인쇄를 하게 되면 광택도 없고 그냥 종이에 잉크가 묻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어떠한 표면 가공을 하게 되면 광택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잉크의 변색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약품성, 내구성, 약품과 강도, 장식 효과, 위조 방지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습도, 습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표면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속지보다는 겉 표지 같은 데에 이제 그 이러한 표면 가공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광, 유광 해가지고 선정도 하고 그러는데 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아트지를 사용해서 이미 코팅된 그러한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가공,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쇄 후 가공한다는 얘기죠. 표면 처리도 후가공 안에 들어가요. 자, 일단 가장 앞에서 얘기했던 코팅, 코팅을 한다든가 박은 뭐냐? 은박이라든가 금박 같은 걸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쇄가 끝나고 나면 그 외에 금박, 은박을 별도로 입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귀돌이라는 것은 테두리를 이렇게 라운딩으로 잘라내는 그런 것이고요. 미싱이라는 것은 선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우리 뜯어지기 쉽도록 보면은 이렇게 입장권 같은데 중간에 쿵쿵쿵쿵 옛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드득하게 뜯을 수 있도록 여기를 구멍 내주는 거를 미싱 그럽니다. 그다음 넘버링, 번호를 입히는 건데 요게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한 장 한 장마다 따로 번호를 입히는 거다 보니까 후가공이 얘가 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넘버 1번, 2번, 3번 이렇게 1000장이 있다 그럼 1000장마다 번호를 다 따로 번호를 줘야 될 때 요때가 이제 넘버링. 누름 작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접혀 있는 접힘 자국을 내는 거고요. 덧인쇄 이거를 뭐 쓰리꼼이라고 하나? 그 현장에서. 그래서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력은 원래 인쇄물이 있고 거기에 내 상호만 따로 덧인쇄. 그러니까 부분에다가 요 부분만 따로 내가 인쇄된 거에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인쇄하는 걸 덧인쇄라고 합니다. 보통 달력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하죠. 자, 민박기라는 게 있습니다. 민박기. 이 민박기라는 것은 그 가열한 금속판을 압력을 줘가지고 인쇄물 자체를 좀 더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금속판을 가열한 걸 쭉 눌러가지고 거기에 그 금속판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민박기. 자, 그 다음 라벨 인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품명이나 제자, 회사명을 인쇄하여 상품에 붙여주는 것을 라벨 인쇄.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후가공들이 있습니다만 뭐 시험 문제 요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후가 공물 좀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자에 관련한 이제 우리 사용하는 실제 문자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문자의 크기와 단위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크기는 단위는 급수로 표시되고 보통 7에서 100급의 20여 종이 있다. 급. 한글은 급. 급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 한 변의 길이가 4mm 분의 1인 정사각형 크기를 표시하고 영어는 포인트로 표시한다. 우리는 뭐로? 급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포인트로 표시한다. 그래서 포인트. 그 시험 문제는 1급은 몇 밀리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1급은 몇 밀리냐? 1급은 0.25mm다. 그리고 1Q 또는 1샵으로 표기한다.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1포인트는 몇 급이냐? 1포인트는 약 1.4급이다. 그러면 1mm는 몇 포인트냐? 약 2.8포인트고 0.25가 1급이니까 1mm니까 4개가 되니까 몇 급이 되죠? 4급이 되겠죠. 그리고 1인치는 2.54cm이고 그리고 72포인트고 급으로는 100급이다. 요거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급은 0.25mm고 0.25mm니까 1mm는 4개죠. 그러니까 4급이고 포인트로 따지면 2.8포인트고 1포인트는 1.4급이니까 2포인트니까 1포인트가 약 1.4급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4급이니까 2.8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명조체와 고딕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보통 명조체의 특징은 뭐냐? 아주 밝고 가볍고 여성적이다. 그리고 고딕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무겁고 어둡고 남성적이다. 왜? 약간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죠? 딱딱한 반면에 명조체는 좀 이렇게 뭐예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조체로는 뭘 사용합니까? 읽는 그 본 내용에서 보통 명조체를 많이 사용하고 고딕체 같은 경우는 책 제목이라든가 어떤 제목 부분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큰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명조체라는 것의 특징, 고딕체를 물어보는 특징,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보통 요거가 물어봅니다. 1급은 몇 밀리미터냐? 또 1포인트는 몇 급이냐? 그 다음에 1mm는 약 몇 포인트냐? 이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 명조체와 고딕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명조체는 부드럽고 여성적이고 내용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딕체는 상당히 좀 딱딱하고 무겁고 어두운 남성적인 느낌의 서체로서 제목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 요렇게를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인쇄 파트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쇄판이 필요하죠. 그죠? 인쇄판. 그리고 인쇄판 위에 이제 종이가 있어야 되니까 피인쇄기. 그리고 인쇄판에 있는 내용이 종이에 전이가 돼야 되니까 인쇄 잉크가 필요하고요.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전달할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쇄 5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쇄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4가지. 그리고 인쇄 기계의 방식, 뭐 평합식, 원합식, 윤영식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죠? 예. 그리고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 피인쇄기의 종이의 종류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인쇄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과거에는 수작업을 통해서 원고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원고 작업, 기획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컴퓨터 그래픽. 그래서 DTP다.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그런 원고 작업을 한 것을 처음에 특히 평판 인쇄는 필름을 뽑아야 된다. 그죠?
필름 CMYK 내장 필름을 뽑고 인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판을 만드는 방식은 이제 인쇄에서 배우겠지만 사진술이다. 사진술이라는 게 뭐냐? 필름을 놓고 그 위에 빛을 쬐을 때 필름에 통과된 빛에 의해서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종이나 인쇄판에 어떻게 해요? 상이 맺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판은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쇄기에 걸죠. 인쇄기에 걸면 급지가 되고 하나씩 통과되면서 각각 CMYK마다 색물 잉크가 각도를 가지면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종이가 쌓이게 되고 나온 종이들을 가지고 뭐랍니까? 후가공 또는 표면 가공을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단도 하고 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인쇄 후의 가공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문자 부분에서는 요 포인트와 급 그리고 인치, 밀리미터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고, 명조체의 특징과 고딕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명조체는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내용에 많이 사용되고, 고딕체는 좀 딱딱하고 남성적이고 어떻게 해요? 좀 제목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 그 외 종류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인쇄 파트에 대한 강의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암기. 책을 보면서 암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시키는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씩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타가 있거나 오답이 있거나 또는 가끔 이렇게 제가 좀 생각 없이 강의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근데 헛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좀 틀리게 설명을 하는 거죠. 책과 틀리게 나 혼자 막 짓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카페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에서 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또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우리 사진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파트도 인쇄 파트보다는 사진 파트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요. 보통 최소 10문제, 최대 13문제 요 사이에 출제가 되고, 인쇄 파트는 보통 8문제에서 9문제, 많을 때가 보통 9문제, 적을 때가 보통 7문제, 8문제, 보통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인쇄도 중요하지만 사진 파트가 다음 시간에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쇄라는 부분도 인쇄 기계만 얘기해도 하나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 많은 정말 섬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를 이렇게 20문제, 특히 또 인쇄 파트는 8문제밖에 안 되는 것에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설명한 부분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트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